오늘은 이제 아로마 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로마 화학이 왜 필요하냐? 아로마를 굳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화학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또 오일을 고르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로마 화학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에센셜 오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잡한 화학적 조성물로 돼 있어요. 식물들이 하는 역할 중에 뭔가 그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방어를 한다던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걸 방어를 한다던가 또는 자기의 생식을 위해 가지고 이제 수분을 하거나 해가지고 자기 것들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인 조성물로 인해 가지고 끌어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인 향이 나기도 하고요. 특정한 치유의 특성에 기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원래 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좀 더 포커스인, 그러니까 그 치유 목적에 맞게 하면은 더 빨리 낫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특징적인 것 중에 화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질문한 것처럼 원소와 원자와 분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알고 있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좀 전에 물어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원리적으로 알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3분 정도 돼요. 원자 그리고 분자란 무엇일까요?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였다면 원자, 분자는 원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물원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죠. 자, 그럼 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물 한 마리를 원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초원에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동물들의 원소, 원자는 몇 개일까요? 원소는 종류를 나타내고 원자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다시 동물들을 먼저 원소부터 알아볼게요.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 이유는 원소는 종류를 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원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원자의 개수는 7개입니다. 그 이유는 원자는 개수를 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원소, 원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이해가. 이번엔 분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소들은 대부분이 혼자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완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 분자를 이루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자, 그럼 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나를 원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를 원소로 가정했을 때 엄마, 아빠라는 원소가 모여 가족이라는 모임이 되죠.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는 모임 안에 엄마, 아빠, 나, 동생이라는 원소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우리 몸의 70%를 이루는 물은 수소 2개의 원자와 산소 1개의 원자를 합쳐 분자를 이루게 되죠. 같은 원소들의 모임이라 해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분자가 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들은 자연에서 얻어진 원소들과 과학자들이 개발한 원소를 합쳐 약 118여 종의 원소가 있으며 원소마다 성격이 각각 다르지만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나는 원소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원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보신 것처럼 그 원소는요, 종류를 뜻해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는 개수예요. 개수.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자가 몇 개냐? 이러면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원소는 종류다. 그러면 분자는 이 원자가 모여가지고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다 분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의 분자의 포인트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원자나 원소 같은 경우는 기본 성분이나 입자긴 하지만 물질의 성분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잘 아는 H2O 다 아시죠? 물이잖아요. 구성 화학식이 H2O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소는 몇 개일까요? 원소, 문쌤. 2개. 2개. 그죠? 2개죠. 수소, 산소. 그쵸? 수소하고 산소 2개가 원소겠죠? 그럼 원자는 몇 개일까요? 원자는 3개. 원자 각각 거니까 3개. 그치, 3개죠. 왜냐하면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으니까 원자는 3개다. 그리고 요 구성으로 돼 있는 거는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화학식이 나오는데 그 화학식을 막 설명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요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로마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지만 탄소랑 수소랑 산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붙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2급 보충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3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화학식에 대한 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을 거고 풀이 이런 거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탄소는 위에 6이라고 써 있죠. 보이시나요? 혹시 조그만 네.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음, 탄소는 6이라고 써 있잖아요. 위에 C 위에 6이라고 돼 있죠. 원자 개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소는 원자가 6개라는 얘기예요. 수소는 원자가 1개고요. 산소는 원자가 8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만 있는 것을 탄화수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테르펜 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탄화수소에 산소가 포함이 되면은요. 함산소 화합물이라고 해서 산소도 포함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화학이 있겠죠. 다음을 보시면 이 아로마 화학에서 제일 기본적인 분자식은요. 물질의 기본이 되는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성질을 이루는 거는 이 이소프렌이에요. 아이소프렌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소플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체의 아주 중요한 기본 유닛이라고 볼 수 있고 구성체라고 볼 수 있고요. 분자식은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원소는 몇 개죠? 원소? 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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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다. 탄소하고 수소죠. 네. 그러면 원자는 몇 개일까요? 13개. 13개. 13개죠. 탄소가 5개고 수소가 8개니까 13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자식으로는 C5H8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테르펜이 중요한 이유, 테르펜이 아니라 이소프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세균하고 식물하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이 우리한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소프렌이 몇 개로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테르펜을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소프렌이 2개가 붙었을 때는 모노테르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노테르펜 3개가 붙으면 세스키테르펜, 4개가 붙으면 디테르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모노테르펜을 먼저 보면 화학식은 탄소가 10개, 수소가 16개. 왜냐하면 이소프렌이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을 때에만 이제 이 화학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탄화수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모노테르펜은요, 거의 모든 에센셜 오일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다. 근데 이게 다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의 모든 오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했던 거 뭐가 있었죠, 우리? 감귤류, 침엽수류니까 저기 오렌지,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레몬 이런 것들도 있고 레몬, 음, 사이프러스 이런 것도 네, 침엽수. 침엽수죠. 우리가 그 산림욕 한다고 가보신 적 있죠? 피톤치드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가면은 뭔가 시원하고 뻥 뚫린 느낌 들고 활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모노테르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귤류, 대부분의 감귤류에 다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일단은 굉장히 가벼워요. 빨리 나가고 가볍고 그리고 충혈 완화는 무슨 뜻이에요? 네? 충혈 충혈 이게 완화라는 건 레몬향을 맡으면은요 코피가 멎어요. 그래서 애기들 예를 들어 코피 자주 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레몬 오일을 맡으면은 그 코피가 멈춰요. 충혈을 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일들, 이 모노테르펜 계열이 들어있는 오일들은요, 기분을 업시키고 활력을 주는 그런 오일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레몬 디톡스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소 배출에 도움이 돼요. 이 침엽수에는 주니퍼베리라는 오일도 있거든요. 주니퍼베리가 이뇨제 뭐라고 한번 얘기 들었던 적 있잖아요. 배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노테르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독소가 누적되는 걸 막아주고요. 간과 신장에 남아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게 모노테르펜이 잘게 쪼개가지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한다라고 했을 때 해독수 뭐 이런 거 하면 레몬 같은 거 많이 먹는 이유가 이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업시킨다, 상승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려준다. 안정된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걸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모노테르펜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조금 반대적으로 보면 세스키테르펜. 세스키테르펜은 이소펜이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가 15개, 수소가 24개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모노테르펜보다 분자가 크고요. 강력한 향을 지녀요. 이 모노테르펜은요,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스키테르펜은 혈관 안으로 못 들어가요. 요 하나가 더 붙어 있는 바람에 좀 더 분자가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거나 이렇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오일들이 혈관으로 들어간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화학식에 관련된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스키테르펜은 항균, 항염증, 그 다음에 소염, 진정하는 효과가 있고요. 방어 시스템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면역계도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 뿌리, 수지, 국화과 이런 오일들은요. 대부분 안정을 시켜주는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노테르펜은 업시키는 거를 얘기를 한다면 세스키테르펜은 안정, 약간 다운을 시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세스키테르펜이 도움이 되고요. 또한 세스키테르펜은요.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BBB라고 하는 그 블러드 브레인 에어리어라고 해서 뇌 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몸이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그 뇌로 침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BBB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나 물 같은 것만 이렇게 통과시키고 혈액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막을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논문에 나와 있는 거라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화학은요. 베이스가 에센셜, 그 모던 에센셜 책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보면 좋은데 세스키테르펜은 그래서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논문적으로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을 시켜준다. 모노테르펜은 올려주고 세스키테르펜은 안정을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탄화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테르펜 계열이라고 봤고요. 사실 테르펜이 지금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만 얘기했지만 뭐 디테르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트라테르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분자가 워낙 무거워가지고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에센셜 오일에 관련된 거는 모노테르펜이랑 세스키테르펜의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 함산소화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많겠지만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렇게 정도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스테르, 그 다음에 알코올, 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페놀 이런 순서대로 할 거고요. 이게 순서는 순하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테르가 제일 피부 자극이 덜하고요. 페놀이 피부 자극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보고 진행할게요. 첫 번째는 에스테르고요. 매우 흔하고 순한 에센셜 오일에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자극이 제일 적어요. 테르펜보다 에스테르하고 알코올이 더 자극이 적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에스테르하고 알코올 그 다음에 산화물로 갔는데 이게 함산소 화합물이 아닌 상태에서 순서를 하자면 에스테르, 알코올, 테르펜, 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페놀 순으로 이렇게 자극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순한 건 에스테르예요. 화학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학식은 보실 필요 없고요. 특징만 좀 볼게요. 독성과 자극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긴장을 완화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그리고 주로 향수에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꽃계열에 있는 것들이 에스테르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으로 베르가못이 있잖아요. 이 베르가못은 감귤 계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르가못에 에스테르 함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모노테르펜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의 에스테르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른 감귤류 오일들은 모노테르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알코올인데요. 알코올이에요. 예전에 저희 스승님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얼마나 순하면 사람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술 마시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게 순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 마시면은 굉장히 세다라고 저는 개념이 그랬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순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을 또 순한데 이 알코올에서 모노테르펜 알코올과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오일들 있죠. 뭐 에스테르라던가 뭐 케톤이나 페놀이라던가 이런 오일들도 사실은 모노테르펜 에스테르, 세스키테르펜 에스테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모노테르펜이나 세스키테르펜 중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걸 차지하기 때문에 굳이 갈라서 하진 않아요. 그런데 모노테르펜 알코올과 세스키테르펜 알코올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계열이 좀 있으면서 오일 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코올 자체는 자극이 적고 독성이 낮기 때문에 유아나 노인들에게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모노테르펜 알코올의 특징은요. 상쾌하고 기분을 업시킨다. 아까 모노테르펜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징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순해서 이제 유아나 노인들도 사용하기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피부 유연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체계를 자극하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향을 맡으면 이제 불안감이 해소되는 그런 계열이고 꽃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을 볼게요.
레스키테르펜 알코올 같은 경우는요, 양리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요. 좀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좋고 한 거보다는 일반화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 계열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다.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보면 좋고요. 이제 일반화를 좀 시키자면 근육과 신경을 강화시키고 항알레르기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뿌리 계열. 우리 원기 회복시키는 뿌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티버라던가 진저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꽃 계열 중에 장미 같은 경우는요.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시킨대요. 장미 그 자체에서 박테리아 발육을 억제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박테리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꽃 계열에서는 이런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 있을 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산화물이에요. 옥사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거담 역할을 해요. 거담 들어보셨죠? 거담 뭘까요, 문쌤? 담을 제거하는 거. 그렇죠? 가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가래가 그냥 가래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가래 끓는다라고 했을 때 목에서 끓는 게 있고요. 이 폐 쪽에서 끓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뱉어내시잖아요. 그건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그 폐 쪽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담이요. 이 가래를 삭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유칼립투스가 그 가래를 삭히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그런 화학적인 성분들이 그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극성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시원하고 상쾌한 향으로 호흡과 정화에 도움을 주고요. 활력과 생기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많이 맡으시면 특히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가 문제가 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칼립투스를 많이 발향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거기다 추가로 이제 뭐 텐저린이나 이런 감귤 계열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알데히드를 볼게요. 아까 레몬그라스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자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량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중추신경계가 뭘까요? 중추신경. 뭐였더라? 뇌에서 그 뇌하고 척수하고 합쳐갖고라 그랬다? 뭐라 맞아요. 오, 기억하고 있었어. 역시. 자, 우리가 척추 일일이 다 있고. 안에는요, 신경 다발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척수라고 얘기를 해요. 척수. 그래서 우리 지금 등뼈 있잖아요. 등뼈를 통해서 쭉 올라가서 뇌까지 합쳐서 그것을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추신경계 등뼈에서 나오는 그 혈관들 있죠. 신경들 있죠. 신경 다발들. 우리 손끝까지 가는 것들. 그거는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합쳐서 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추신경계는 뭐냐면 모든 그런 신경계통들이 모이겠죠. 그 모여서 뇌로 지나갈 수 있게 그 합쳐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킨다 그러면 어떨까요? 통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이 레몬그라스 발향하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레몬그라스를 많이 발향하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킨다는 거는 통증을 완화한다. 좀 그 아픈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감정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체온과 혈압을 강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떨어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체온과 혈압을 떨어뜨리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체온과 혈압을 강화시켜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해요.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체온이 기본적으로 36.5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맞을까요?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은 36.5도가 맞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평균, 같아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겠지? 사람마다 충분히 다르네.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심부라고 해서 장기 온도도 또 다르대요. 그 필요한 온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온도는요, 그러니까 표피 가까운 데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가 뭐 입에 넣는다고 하거나 뭐 귀에다 하거나 겨드랑이 해도 그 온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우리 몸 표피하고 가까이 있는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게 36.5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심장도 그렇고 이 그 각 장기마다 가지고 있는 그 온도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가 기본적으로 이 표면에 있는 온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36.5도보다 아무래도 낮으면 몸이 차면 이제 뭔가 염증이 많고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옛날에 뭐지? 1도만 올리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5배가 아무 올라. 걸리지 않는다고. 아, 1도만 맞아요. 체온을 올리면. 그렇죠. 그래서 36.5도에서 뭐 그 사이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몸이 좀 따뜻한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체온과 혈압을 강화시킨다는 건 그 우리 기본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고혈압이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니까.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병원에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혈압도 또 다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오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고 병원의 조치를 따르시지만 왜 경계성에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로마를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혈압이 왜 올라갔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고혈압 약을 먹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혈압이 올라갔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케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일도 활용해 보시고 뭐 이제 약을 권장하시면 약을 먹는데 가능하면 이제 먹다가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한번 번 먹으면 먹으면은 깨물 충분히 먹어야 나는 지금 되는. 먹었는데 이거 계속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혈관 상태라던가 우리의 장기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혈압을 내리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케톤을 볼게요. 케톤. 케톤은 점액을 묽게 한대요. 아까 전에 알데히드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거담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 가래를 삭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케톤은 점액을 묽게 한다고 해요. 점액은 뭘까요? 점액. 콧물, 응? 콧물 같은 게 점액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기본 콧물이 점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든 몸에 점액질이 끈적거리는 모든 끈적거리는 액체겠지 뭐 몸에 돌고 있는. 네네. 이 점액이요. 우리 입 안에도 있고요. 막을 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점액질이라고 보면 돼요. 음, 약간 코팅제 같은 느낌? 상처 나면 나오는 진물. 그것도 점액일 수 있고요. 약간. 그렇죠.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액을 좀 묽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제 끈적끈적하면은 이런 게 원활히 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케톤 같은 경우 세포 재생이나 자극에 도움이 되고요. 조직을 형성하는 데 촉진이 돼요. 근데 이게 자극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량 사용하고 이제 단기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일들이랑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케톤이 많이 들어있는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적게 쓰는 거. 다른 오일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케톤이나 다음에 볼 페놀류 같은 경우 적게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스민이나 헬리크리썸, 로즈마리, 베티버 요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모던 에센셜 책 보시면은요. 그 화학식 포함되어 있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페놀이에요.
페놀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이 페놀 하면은 꼭 뭐가 생각나냐면 그 페놀 낙동강 방수가 페놀 생각나. 사건. 낙동강. 낙동강 페놀 방수. 음. 그래가지고 그때 방류. 생각하면은 엄청 그 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화학적인 국민. 페놀이었잖아요. 음. 그런데 그 식물계에서도요 가장 강력한 항균제, 살균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들이나 세균 이런 거에는 이런 페놀계가 들어있는 오일들을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신경계와 면역계를 모두 자극하고, 그러니까 페놀이 전반적으로 자극하는데 많이 이제 역할을 하고요. 네, 소량 단기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타임이라던가 타임 오일은요, 그 진짜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뭐 하다가 그 곰팡이에도 좋다, 하는 진균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살균력이 얘네 자체도 어쨌든 바이러스 항박테리아잖아요. 나의 몸을 침범하지 않게 만드는 화학식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임이나 오레가노, 클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시나몬도 자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량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로마 화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